네, 그러면은 오늘 스케일업 팁스 운용사 모집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일업 팁스 전담팀에서 투자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의 김준형 팀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모집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케일업 팁스 운용사 모집 설명회는 이곳 S1 현장과 또 유튜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트리밍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초 세션은 이제 설명의 진행 및 주요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형 R&D 확대 방안 및 22년 스케일업 팁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저희 운영사 모집 공고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여기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및 매칭데이 네트워킹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지금 질의응답 및 매칭데이 세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로 지금 이 설명회를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질의응답 및 매칭데이 세션은 참석이 조금 어려우신 부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스케일업 팁스 전담팀으로 질의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 세션인 투자형 R&D 확대 방안 및 22년 스케일업 팁스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최영훈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에서 스케일업 팁스 담당하고 있는 최영훈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마 책자 보시면은 이제 2번 세션과 3번 세션이 있는데요. 그 2번 세션인 투자형 R&D 확대 방안과 그리고 22년 추진 계획을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형 R&D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의 한 리포트에 따르면은 AI 성능의 향상 속도는 반도체 성능 향상을 지배하는 모의 법칙보다 7배 빠르다고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의 기술 혁신 주기는 지속적으로 이제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소비자의 신기술 수용 속도 역시 과거보다 현저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중소벤처기업을 둘러싼 R&D 환경이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원 R&D 방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 기준으로 중기부 R&D가 총 1.91조 원 규모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7%인 3,314억 원을 투자 시장과 연계한 방식으로 R&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중기부는 크게 세 가지의 투자 방식 R&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투자형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펀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자금을 이제 투자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즉, 민간 벤처 캐피털이 먼저 투자한 기업을 심사해서 매칭하여 1대1로 투자를 하게 되고, 여기에 최대 2배수 30억 원 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1대1 최대 1배수로 20억 원 한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연계형 출연 R&D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VC가 먼저 기업에 선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가 평가해서 현재는 2년에 최대 6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팁스 방식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출연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팁스 운영사가 먼저 투자하고 추천한 유망 기업을 정부가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최대 R&D는 5억 원, 그리고 기타 사업화 자금 등 4억 원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 방식의 R&D를 저희가 진행을 해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이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들은 이제 VC 투자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뭐 기술의 담보로 이제 보증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동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된다. 기술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 단계에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이를 저희는 이제 반영을 해서 그래서 투자형 R&D를 확대하고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추진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투자형 R&D를 공급 확대하고 그 투자를 테크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사 구조를 적용하는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 지정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R&D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투자형 R&D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21년 기준으로 500억 정도였던 이 투자형 R&D 신규 이제 조성 펀드 규모를 25년에는 3천억 원 정도로, 그래서 전체 R&D 예산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 시장에서 소외되는 제조 하드웨어 분야 기술 유망 벤처기업, 즉 테크펌을 집중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하드웨어 분야 투자 비율을 현행 63%에서 80%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크펌이란 이제 연구개발 투자나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고,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전용 트랙, 즉 스케일업 팁스 트랙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책임성이 부여가 되도록 운영사 구조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연구개발 전문 회사의 이런 기술 역량이랑 VC의 이런 성장 가능성 선별 능력을 활용해서 우수한 기업이 이제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이제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운영사에 대해서 장기 사업권을 부여하고 리그 방식 운영을 해서 전문성이 축적되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추천 TO를 역량별로 차등 배분해서 성과별로 이제 TO를 갱신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용 트랙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형 R&D, 매칭 투자와 투자 연계형 R&D, 출연 방식의 R&D를 병행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케일업 팁스라는 거는 이제 벤처 캐피탈과 연구개발 전문회사들이 이제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해서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민간 투자와 연계한 정부 매칭 투자, R&D 지원을 통해서 스케일업 육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 팁스와 스타트업 팁스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스케일업 팁스는 말 그대로 그 스케일업 단계 기업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스타트업 팁스는 이제 스타트업 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책 지정형 프로젝트를 좀 출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 지정형이라는 것은 이제 성공할 때 고성과가 예상되지만 이제 실패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성공하기 힘든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구조를 신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사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민간 기업을 발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연속적인 이제 투자형 R&D의 연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기술료 재원을 활용해서 이제 별도 기금화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일반 벤처 투자 조합 구조를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인센티브 확대, 인프라 구축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콜옵션 개선이라든지 뭐 우선 손실 충당 확대라든지 패스트트랙 적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사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요 내용도 나중에 이제 22년 추진 계획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투자형 R&D를 확대하고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렇게 5가지 정도 기대 효과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이도가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기술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운영사 구조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정책 지정형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과 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그리고 생태계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저희가 목표를 하는 건데 25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즉 유니콘 테크 펌을 10개 창출을 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펌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제 R&D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원 실적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투자형 R&D를 통해서 현재 45개사 615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스케일업 팁스 트랙을 통해서 13개사 205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 지정 현황, 현재 이제 1기, 2기 두 번의 선발을 통해서 10개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을 통해서 이제 확대 방안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향후 저희 지금 이제 사실 스케일업 팁스 전용 공간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됐는데 10월 중에 이제 스케일업 팁스 전용 공간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사들끼리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사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거에 관심 많으실 텐데 3기 운영사 선정을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지정형 프로젝트 고용 고성과 프로젝트를 이제 내년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22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경과를 이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간 진행 현황을 요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7월에 투자형 R&D를 이제 신규 도입을 해서 지원 예산을 21년에 500억 원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의 브리핑을 통해서 투자형 R&D 확대 방안이 21년 8월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 확대 방안을 기반으로 해서 스케일업 팁스 1기 운영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C와 연구개발 전문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을 해서 화면과 같이 5개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운영사와 유관기관 간의 이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식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케일업 팁스 투자형 R&D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무 간담회를 통해서 스케일업 팁스 제도를 보완할 사항을 함께 찾아보고 계속해서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는 그 기존까지는 이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그리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렇게 다원화된 기관들이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의 전담 부서로 만들고 한 곳에 이제 집적시킴으로써 이제 이런 지원 과정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담 부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 스케일업 팁스 2기 운영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기와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컨소시엄 내 협업 역량도 함께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지역이나 뭐 제조 하드웨어 분야 이런 유망 벤처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들을 함께 좀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2기 운영사를 5개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케일업 팁스 전용 공간을 구축을 이제 10월 중에 이렇게 마무리했고, 그래서 이제 전용 공간은 이제 네트워킹 공간, 그리고 전담 부서 사무실, 전용 평가장, 입주 공간 이렇게 스케일업 팁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 집접된 그런 건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22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22년 계획은 이제 추진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 수렴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보완한 결과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의 기본 방향은 이제 제조 하드웨어에 집중한 시장 기반의 중소벤처 스케일업 지원 플랫폼을 저희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5년까지 1조 원 규모 테크펌을 이제 10개사 이상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제별 추진 계획과 투자 R&D 확대와 브랜드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년 7월 165억이었던 이제 투자 R&D 예산을 21년 500억까지 늘렸고, 그리고 22년에도 투자 R&D를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호 펀드도 이제 신규로 조성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회수 지원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 R&D 예산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자형 R&D뿐만 아니라 출연 R&D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이 확대하고 있는데, 출연 R&D 현재로서는 이제 민간 투자 연계 R&D의 TO를 저희가 따로 스케일업 팁스 전용 TO로 따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스케일업 팁스 전용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예산 상황이고, 앞으로 저희는 이제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 전체 R&D의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자형 R&D 같은 경우에는 25년 3천억 원까지, 그리고 투자 연계 R&D는 25년 2천억 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케일업 팁스 브랜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팁스와의 연속성은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스타트업 팁스와의 차별성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스케일업 팁스 로고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업 팁스라는 네이밍, 그리고 이런 BI 등을 통해서 스케일업 팁스를 조금 더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은 이제 확연히 이제 위아래 단계가 나눠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지원 이후에 스케일업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 팁스 지원을 받은 기업이 스타트업 팁스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향 단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스타트업 팁스와는 이제 연계를 해서 스타트업 팁스 성공 기업, 포스트 팁스 참여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영사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운영사 방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사를 선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사가 활동하는 것을 평가하고 다시 TO를 갱신하는 이런 식의 이제 관리 방식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사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기, 2기 10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10개사를 선정을 했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5개 추가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5개 내외를 추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사 선정은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대면 평가 3단계 단계적 검증을 통해서 이제 전문 역량을 갖춘 운영사 컨소시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사를 선정하게 된 다음 그리고 추천권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추천권 배정하려고 하는데, 추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사별 평가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제 중기부의 투자 재원, 그리고 또 이제 각 운영사의 희망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영사의 추천권을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기 운영사 대상으로는 우선은 매칭 투자의 경우에는 31개의 TO가 나갔고, 그리고 2기 운영사의 경우에는 30개의 TO가 나갔습니다. 이 TO는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1.2배수 정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출연 R&D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 R&D도 종합 평점을 기준으로 투자 재원, 희망 수요 고려해서 이렇게 추천권을 배정을 하는 거고, 1기 운영사 대상으로는 37개, 그리고 2기 운영사 대상으로는 46개 이렇게 현재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O가 배분이 되면은 이제 운영사들이 이제 유망 기업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10억 원 이상 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추천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매칭 투자 아니면은 출연 R&D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운영사의 연간 사업 수행 실적, 역량,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차년도 이제 기업 추천권 배정을 할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어느 운영사가 성과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조기에 퇴출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리그 방식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경쟁과 협업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시장 친화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 트랙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업을 추천하게 되면은 이제 기술성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심의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스케일업 팁스 트랙으로 이렇게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성 평가와 투자 심의 평가를 합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심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사 추천을 하게 되면은 1개월 이내에 투심의에서 기술성과 투자성을 동시에 심의 평가 진행하게 됩니다. 출연 R&D는 이제 수요자 중심 평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좀 그 신속하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졸업제나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연간 이렇게 좀 어떻게 TO를 쓸 것인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TO를 쓸 수 있도록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평가를 진행을 하지만 조금 이제 평가 간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재도전 기회를 1회 안에서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기업 친화적인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식가 증빙을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사와 기업의 문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 서식가 증빙 자료 작성을 간소화하려고 이제 R&D 사업 계획서 작성 항목을 이제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추천 기업이 이제 좀 부담이 갖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인센티브 강화인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콜옵션 확대입니다. 콜옵션 확대 해가지고 이제 투자 기업이 일정 성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업과 투자자에 대해서 최대 60%까지 정부 투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콜옵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형 R&D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액의 50% 이상을 R&D 사용을 의무화해서 이제 지출 용도나 정산 의무를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손실 충당을 적용을 해서 민간의 이런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이테크 제조 분야 테크펌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크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테크펌 중심으로 투자형 R&D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위험 부담이 높으나 도전 성공 시 기대 수익이 큰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전체 R&D 10% 수준까지 저희 투자 방식 R&D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사 선정할 때 운영사들이 이제 제조 하드웨어 분야를 조금 더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사 위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운영사 추천할 때도 테크펌을 50%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테크펌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이제 좀 발표 자료에서 정책 지정형 프로젝트라고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딜레마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딜레마 챌린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R&D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도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혁신 주기는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기술 우위가 굉장히 이제 시급하고 중요해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 단독 수행이 어렵지만 이제 기술 경제적으로 높은 성과가 예상되는 그런 기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의 이런 도전적, 혁신적 R&D에 대해서 투자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초기 대규모 지원으로 기술적 난제 해결과 높은 시장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기획과 선정 단계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미래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요 중점 지원 분야 선정은 이제 미래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딜레마 챌린지 위원회를 통해서 미래 성장성이나 혁신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점 지원 분야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기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나 기업이나 VC나 이런 분들로 구성된 전문가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요 조사와 프로젝트 고도화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기획된 프로젝트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딜레마 챌린지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도출하고 확정 짓게 되는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컨소시엄이 공고 등을 통해서 추천 기업을 선정해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컨소시엄이란 운영사 상호 간뿐만 아니라 운영사와 운영사 그리고 운영사랑 일반 VC 이런 식으로 함께 공동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사업 계획서, 아이디어, 혁신, R&D 역량, 문제 해결 수준 등을 고려해서 이제 추천 기업과 협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은 추천 기업에 대한 심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 매칭 투자와 R&D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투자 계획서와 최종 프로젝트 간의 부합성 그리고 선투자 기업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지원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기업이 선정되게 되면은 이제 정부 지분 투자와 그리고 R&D 자금을 대규모로 매칭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 예시를 보시면은 프로젝트 컨소시엄이 20억 원 이상 선투자를 한게 된 금액과 그리고 이제 모태 펀드로 이제 매칭해서 40억 원 지원 그리고 출연 방식의 R&D를 통해서 30억 원 내외 지원을 해서 총 이제 1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대규모 지원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비연속적이고 파괴적인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스케일업 팁스 구조를 해서 이제 출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옵션 비율을 기업과 투자자에게 최대 90%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소신 충당도 이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소벤처 기업의 이런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포상금도 도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 및 인프라 확충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사 간에도 이제 네트워킹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원활한 정보 공유나 전용 트랙 리그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사와 지역 기업 간의 이런 네트워킹을 위해서 자금 보유 외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잠재적 참여기업 발굴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업 티스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사, 지원기업 간의 지역 기업의 이런 현장 1호 사항을 청취를 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2년 상반기에 장관님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일부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업 팁스 데이를 통해서 이제 운영사와 지원기업, 기업과 기업 간 이런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킹의 장을 이제 연말에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 팁스 통합 운영 지침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별로 사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운영 중인 R&D를 이제 좀 통합을 해서 단일 규정으로 만들어서 저희 운영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용 트랙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지원 기업의 정보, 이력, 평가,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R&D 지원 받으실 때 기업분들이 또 많은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뭐 평가위원회 전문성이 좀 의심이 된다, 본인보다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스케일업 팁스 트랙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평가위원 풀을 확충을 해서 이제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이제 공고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용사 모집 공고와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케일업 팁스 전담팀의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이현준 팀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공고가 이번에 올해 세 번째 이제 나는 공고고요. 3기 운영사를 모집하는 공고고 10월 7일 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발표 자료 PPT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보기 쉽게 좀 편집을 했으니까 저희랑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우선은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희 민간 투자사와 연구개발 전문회사 등이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해서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와 연계한 정부 매칭 투자 및 R&D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요는 운영사 투자를 통해서 추천된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에게 투자, 그다음 기업 성장에 관련한 멘토링과 함께 정부 R&D를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스케일업 단계의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되겠고요. 그 운영사 투자 유치를 한 기업이 되는데 그 분야가 소재 부품 장비와 ICT 제조, 전기기계 장비 등과 관련한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 중점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발굴해 주실 때 이제 운영사가 되시면 기업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착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식은 운영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에 선행 투자를 하시고 기업 추천을 하면 매칭 투자와 R&D 자금 정부가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스케일업 성장의 전주기를 지원을 한다는 데 있고요. 운영 절차는 표와 같이 우선 운영사를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사에서는 티오 범인의 1.2배수를 추천하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사에서 추천한 기업을 평가를 해서 그 자금을 지원하고 다시 그 자금 지원과 함께 그 컨소시엄 내에서 기업의 이제 스케일업을 지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은 저희가 다시 그거를 연도별로 연간 실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정 운영사에 대한 지정하고 갱신되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운영사가 투자에 이제 매칭을 하는데 크게 이제 모태 펀드를 통한 매칭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출연 R&D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 투자와 출연 R&D 두 가지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타 R&D 사업은 R&D 자금만 이제 R&D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R&D 자금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매칭 투자까지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재원은 당연히 모태 펀드랑 연구개발 출연금인데 출연금은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시장 확대용 내역 사업 안에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사에서 선투자를 하면 우선 모태 펀드의 경우에는 앞서 그 사무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대 20억 원까지를 1배수로 매칭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를 지원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R&D는 동일하게 10억 이상을 지원한 기업에 10억 이상 선투자를 하시면 R&D 자금을 지금 현재 최대 2년에 6억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당과 협의를 거쳐서 지원 단가랑 기간이 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더 확대될 예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좀 더 차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 저희가 이제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는 이제 그 매칭 투자 출연 R&D 두 개를 이제 연계해서 지원하는 걸 지향합니다. 그래서 운영사가 되셔서 이제 기업을 추천해 주실 때는 이런 매칭 투자랑 출연 R&D 두 가지를 다 감안을 해주셔서 두 가지 그 한 기업이 R&D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또 매칭 또 모태 펀드에서 지분 투자, 매칭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을 이제 발굴해 주실 때 그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을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안에서도 저희가 그 평가 체계 같은 거를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펀드 평가 받으시고 R&D로 넘어오실 때 또는 R&D 평가에서 모태 펀드로 넘어오실 때 그 과정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해주시고 요거 두 가지 투자형 R&D랑 투자 연계형 R&D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사의 역할입니다. 운용사는 우선 투자 대상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선투자하는 역할이 있으시고요. 유망 기업을 추천해 주시는 역할. 그래서 운영사별로 그 추진 계획에서 그 보여드렸듯이 그 연간 이제 배정된 티어 범인의 연중 저희가 수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시 평가에 맞춰서 아니죠. 이제 정확히는 운영사가 발굴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수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천 기업에게 R&D, 특허 전략 사업화 등 기업 성장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 기업 R&D 과제 수행에 관련한 후속 관리나 후속 연계, 후속 투자, 뭐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해 주시게 됩니다. 다음은 선정 규모입니다. 3기 운영사도 2기 때도 5개 내외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3기 때도 5개 내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전문회사 등과 이게 컨소시엄을 저희가 당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단 이제 뭐 신청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가 좀 요 안에서는 최종 선정 규모가 다소 축소될 수는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사의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예시를 보면 요 그림과 같이 민간 투자사 VC와 연구개발 전문회사 전문 연구사업자 등이 이제 되는데요. 이 두 개 각기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역량을 두 영역에서 잘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기간은 선정이 되시면 일단 3년을 라이센스가 생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이제 갱신하는 구조로 1+1 구조로 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식은요. 이게 지금 지원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방식은 실적에 따라서 운영사 컨소시엄별로 이제 유망 기업 추천권을 부여하고 운영사 컨소시엄별로는 간접비 일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요. 1기는 이제 저희 작년 한 11월에 해서 1기 운영사를 이제 지정을 했고 선정을 했고 2기 운영사는 올해 이제 8월에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협약식도 갖고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과 여기 와주신 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운영사 이제 투자 부분부터 보면은요. 우선 법 조항을 저희가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요. 당연히 이 법에 해당되는 벤처 캐피탈과 금융 투자업자 등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보유 역량은 당연히 자금 투자 역량과 유망 기업 선별 능력, 사업화 지원 역량,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진출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부분의 운영사가 되겠습니다.
R&D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전문 연구 사업자랑 기술 거래 기관, 사업화 전문 회사, 그리고 해당 법, 연구산업진흥법이라든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련된 법률 동일한 동법에 관련한 해당되는 기관들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걸 저희가 또 등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요게 해당되는 게 아닌 기관이어도 지금 보유 이 R&D 전주기 R&D 관리라든지 우수 기술을 선별하는 능력, 그다음에 기술 정보 제공이라든가 특허 분석, 시험 분석 실증이라든가 뭐 글로벌 진출 등을 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열려 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시는 거는 그건 이제 평가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면밀히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우선 이제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되면은요, 저희가 11월 2, 3주 안에 서면 평가를 완료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 서면 평가에 관련된 자료들을 실제로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현장에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11월 4주차 정도에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면 평가는 12월 첫 주에 이제 완료를 해서 저희가 최종 성적은 12월 중에 해서 올해 안에 다 협약을 맺는 걸로 해서 올해 2022년도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선정 방향입니다. 선정 방향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간 1기, 2기 운영사들과 같이 이제 선정 과정이 됐던 이제 같이 이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더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봤는데 다 저희 추진 계획과 연동되고 정부 정책 방향과 연동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주 선정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지금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대면 평가라는 과정 속에서 정량이 됐든 정성이 됐든 저희가 그걸 이제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주제들은 평가에 꼭 반영을 해서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컨소시엄 내 유기적인 협업 능력 구비 여부입니다. 그래서 유망 기업 발굴, 그다음에 투자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익 손실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랑 계획 같은 거를 사업 계획서랑 그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에 오시게 되면 발표 시에 관련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의 비수도권이 해당이 되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수도권 중심에 항상 집중되어 있는 그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기반의 유망 중소벤처 투자 지원에 관련된 펀드 운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을 지방에 있는 기업을 성장시킨 사례들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고성과 정책 지정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 보유입니다. 이게 다른 일반적인 지원하고 다르게 좀 대규모 자금이 지원이 되는 프로젝트 단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실 수 있는지 역량을 좀 평가 시에 착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그 지원 해당 분야에도 연동되어 있는 제조 하드웨어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관련된 이거 기본 요건이 되는데요. 소부장이라든가 ICT 제조, 항공우주, 의료바이오 등 거의 관련된 투자 실적과 R&D 지원 경험들을 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이미 이제 저희가 7일날 공고가 되어 있고요. 접수 기간이랑 공고 기간이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14일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어 있고요. 11월 4일까지 금요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셔서 smtech.go.kr 이쪽 지금 보시는 요 사이트에서 팝업 창으로 접속을 하시면 신청 서류 업로드와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사 신청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확약서들,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이건 다 기관별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콘소시엄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각각 이제 대표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관별로 다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그다음에 3년간 재무제표, 그다음에 연간 투자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을 구비하셔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입니다. 여기 오늘 뭐 현장에서 질의응답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스케일업 팁스 전담부서 여기 관련된 번호로 연락을 언제든지 주시면은요. 개별 건으로 연락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그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 1부는 예,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